충격, 노스트라다무스, 2025년의 마지막 경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미스터리 관련 채널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가로 알려진 노스트라다무스가 2025년을 인류의 거대한 변곡점으로 예언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의 예언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격변을 가져오겠지만 결국에는 세계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가설이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소문에 기반하고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과연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2025년,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예언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거대한 혼돈의 파고를 마주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시기를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기 위한 진통의 시기로 묘사합니다. 그 예언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2024년까지의 안정된 것처럼 보이던 사회가 2025년에 이르러 한순간에 뒤바뀌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언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경제 시스템의 대대적인 재편입니다. 현재의 복잡하고 불균형한 경제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랐고 그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해가 2025년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정이 극에 달하며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넘어 당신이 모아온 모든 자산의 가치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거대한 부채와 인구, 절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존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예언은 이러한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는 결정적인 해가 2025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숲이 낡은 나무들을 태워버린 새로운 생명들로 채워지는 과정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란은 극에 달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이 그 자리를 빠르게 채우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인 경제 생태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하는가? 아니면 옛것을 고집하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대한민국 정치 및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나라의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국민들의 의식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정치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고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마치 거대한 용광로에서 낡은 쇠가 녹아 새로운 주형으로 다시 태어나듯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한 후 오히려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큰 혼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 집단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대규모 시민 불복종 운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때 국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역사적 사례들이 그러했듯 2025년은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과 분노가 폭발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끝에 오히려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것이라고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2016년 촛불 집회와 같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사회를 변화시킨 역사적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정치적 혼란을 넘어 개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사회적 지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충격적인 사건에 주목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한반도의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충돌을 넘어 남과 북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측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상식을 뛰어넘는 돌발적 사건이 촉매제가 되어 오랫동안 닫혀있던 한반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얼어붙은 강이 예상치 못한 따뜻한 바람에 한순간에 녹아내리듯 상상치도 못했던 방식으로 평화의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경악할 만한 소식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과 북의 지도자 간의 극적인 비밀 회동이 성사되거나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제3국의 개입으로 인해 상황이 급변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낡은 이념과 분단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이러한 혼란과 충격 이후 한반도가 진정한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예언적 서사는 불안정한 시대, 대중이 겪는 심리적 동요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혼재된 결과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론은 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대중의 본능적인 예측 욕구를 자극하며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언이 담고 있는 핵심 주장들을 분석해보면 2025년 경제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정성,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실제 구조적 위협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특정 시점에 일시에 붕괴하고 재편되는 극적인 시나리오보다는 점진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하게 되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다음으로 정치 및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예언은 기존 권위에 대한 불신과 심의, 참여 확대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정치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는 특정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갈등, 이념적 대립,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전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더욱 합당합니다. 사회적 갈등은 용광로에 녹여내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과 합의를 통해 관리하고 해소해야 할 영구적인 과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관계의 재정립에 대한 예언은 대중의 평화 통일 염원을 담고 있어 흥미롭게 다가오지만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운명이 외부의 돌발적 사건에 의해 일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남북 관계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이 상호작용하는 매우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는 예언적 돌발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전략적 선택을 통해 구축되는 결과물이라는 것이 그들의 견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예언은 현 시대의 주요 불안 요인들을 교묘하게 결합하여 대중의 심리를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예언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현실의 복잡성을 직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맞물려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현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예언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2025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격변과 혼란의 시기를 지나 과연 대한민국은 예언대로 세계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들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모든 비밀의 열쇠는 바로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